윤정도의 주식 4단 풍문으로 들었소. 안녕하세요. 수익 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까지 꿰뚫어보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윤정도의 주식 4단에 종목 선정 최고 전문가가 있다는 풍문, 그리고 이 힘든 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꼭꼭 찾아준다는 소문까지 참 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정 최고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시황 분석부터 똘똘한 종목 전략까지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의 투자 안목 제대로 높여드릴 테니까 오늘도 50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이렇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환영의 레드카펫 깔아드리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옵니다.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004 입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함께 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시황 분석,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시황 분석계의 볼매, 박영근 대표님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요즘처럼 증시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는요, 좀 뜨끈뜨끈한 국물로 속을 풀고 싶어지는 그런 날씨인데요. 대표님은 국물 요리 중에서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태찌개 좋아합니다. 오, 동태찌개 네네네. 좋아하시군요. 네. 이 동태찌개 정말 시원한 느낌의 그런 국물 요리인데요. 이 동태찌개처럼 이 시원하게 이 답답한 장에서도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대표님, 지난주에 코스닥 또 다시 연저점 경신했고요. 또 금통위의 발표로 기준금리 10년 만에 3% 시대 열렸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 시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해법 좀 시원하게 제시해 주시죠. 네. 자, 화면 통해서 하나씩 조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상당히 다사다난했습니다. 자, 지난주, 소위 말해서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좀 오고 갔었던 한 주이자 두 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9월 달에 형성되었던 저점권이 연출이 되었고 그 이후에 반등했다가 눌리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코스닥도 역시나 반등을 했다가 눌리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었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이 지난 6월달, 7월달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자, 실예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6월달, 7월달에도 뭐가 형성이 되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눌렸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했다가 다시 지지를 받고 쌍저점이 형성이 된 뒤에 반등폭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6월달과 7월달 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현재 시점도 그때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의 흐름을 빗대어 봤었을 때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 다음 흐름을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눌렸다 상승폭을 보여주는 상황들이 앞으로 형성이 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눌렸을 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는 항상 교육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뭐가 형성이 되면서 재료 소멸이 형성이 되면서 일단은 지수가 반등하는 포지션 연출이 되었죠. 자, 실질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의 빅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옵션 만기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 전주에 소위 말해서 시작이 되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결국에는 발표가 되면서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어땠습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기 전과 후의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말 그대로 발표되기 전에는 미국의 선물 지수가 1% 가까이 혹은 1% 넘게 올라가다가 아이러니하게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나왔죠. 소위 말해서 뭐가 형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현재 판단합니까? 정점론. 정점론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투자자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권이 연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겁먹지 마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제가 지난주에 다 교육해 드렸어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분위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악재성 이슈들은 이제 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소멸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급의 변화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 아시겠지만은 지난 9월 마지막 주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돼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매도세를 보인다 할지언정 종가 기준으로는 외인들의 수급이 지금 빨간불이 나오는 형성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체력이 조금씩 든든해지고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안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요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듯이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과대 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 이번 주도 이렇게 되는지 형성 흐름만 우리는 체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매번 얘기를 드리죠. 소위 말해서 어떠한 종목군들, 과대 낙폭주들. 이러한 종목군들만 제대로 공략을 한다면 말 그대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공략했었던 종목군들도 역시나 현재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매도짜리가 아니라 매수짜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공략을 해야 되는 매수 시점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최근처럼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만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올라갈 때 매수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매도라는 거고요. 떨어질 때 매수란다. 이러한 부분들만 반복적으로 습관화를 시킨다면 사실 어떠한 장이 와도 어렵지 않게 버텨내실 수 있다. 이겨내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저희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어땠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전 거래일 날 어땠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과대 낙폭이 됐어요.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0선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피력이 됐어요. 자, 하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졌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도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좋은 상승 흐름들을 연출해 주었던 흐름들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제는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월달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올라가주는 종목군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랑 함께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종목군들을 저희가 끄집어 드린다는 거예요. 자, 흥하해연 이번 달에만 무려 70% 넘게 올라갔습니다. 유신 역시나 50% 넘게 올라갔어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 저희가 다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교육해 드린 결과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드렸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이만큼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도 있고요.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다시 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이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이만큼이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눌린다면 또다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공략 자리가 있는지를 또 제대로 체크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주는 종목군들 중에서 다시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오늘도 준비해 드렸던 히든 종목 가운데 또 이번 주 당장 오늘 어떠한 종목이 움직이게 될지를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교육 다 어디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노란톡방에서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동태찌개보다 더 시원한 입담을 가진 박영근 대표의 시황 분석이었습니다. 빠른 분위기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도 힘내셔서 현명하게 계좌 관리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근 대표에게 장중에도 매일 시황 분석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QR코드 그림 있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영어 링크 나옵니다. 영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한 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풍문으로 들었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박영근 대표의 히든 종목 상승률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수익률표 보여주세요. 네, 우선 흥하해운 10월에만 75%대 누적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해상 운임이 급락하면서 해운주, 방향키가 흔들린 듯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흥하해운 지난주 수요일장에서만 순풍에 돛단 듯이 상한가에 올랐고요. 또 같은 날 유신도 상한가에 등극하면서 기세 등등한 모습 보여줬었죠. 유신은 10월에만 55% 누적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또 대한전선 누적 수익률 12%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장중에 10% 넘게 올랐고요.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길 저희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 내 포트 안에 담고 싶으신 분들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자동문 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그대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이 참여 코드 1004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동문은요, 방송 중에만 열리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문 닫히기 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투자 안목 제대로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이 상승 종목 파헤치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하는 상승 종목 리뷰 시간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애프터 서비스 해주실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지난주 흥하해운 유신이 상한가에 등극해서 많은 분들이 흥이 나셨을 텐데요. 이 힘든 시장이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상승했던 종목들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은 이러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 드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종목군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군들,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배워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자,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종목군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근데 좋은 종목은 뭐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따졌을 때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종목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항상 교육해 드리고 있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군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뭘까요? 자, 최근에 올라왔다? 이게 중요할까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올라오기 이전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연출이 되었냐, 이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큰 급등세를 연출해 주었어요. 자, 근데 그 시점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신도 그렇고 스코네, 오토엔 등등 이 흐름들을 올라가게끔 만들어준 종목군들의 그 전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한 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들을 사실 저는 매번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항상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상승을 형성해주는 과정에서 나의 계좌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뭐 해드릴 거예요?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 내시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 시간에만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자, 여러 시간대를 돌아다녀 보시면은 제가 간혹 한 번씩 또 출연을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마다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 하나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바라보실 수 있게까지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흥하해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에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얘기를 드려요. 이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전에 어떠한 흐름들이 형성이 되었었는지.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얼마에서 3,000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반대로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 몇 퍼센트 올라가는지를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얘기를 드리죠. 뭐 5%, 10% 수익 물론 좋아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사실 저희가 종목군들을 드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낼 거면 5%, 10%보다 더 큰 20%, 30%, 50%, 100%까지도 욕심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욕심낼 수 있는 구간대는 결국에는 어디를 통해서? 이전의 자료, 소위 말하는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기업이 소위 말해서 1,200원대에서 당장에 3,000원대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꿈을 꾸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실질적으로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지난주. 그죠? 특히나 소위 말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자, 근데 그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수라고 했고 그 지수가 결국에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요일 날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했듯이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락을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수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계좌의 종목군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함께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꾸준히 교육을 받으셔서 스스로 내가 이런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서 수익이 10% 20% 아니죠 30% 50% 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만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추가적으로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또 우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유신입니다. 자, 역시나 유신 저희가 최근에 드렸어요. 자, 언제 드렸죠? 이때 드렸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드렸고 이미 1차 상승이 형성이 되어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자, 올라가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냈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말 그대로요. 전 고점이 이렇게 아직 우리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욕심을 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매번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과물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의 흐름들이 연출되면서 10% 20%의 상승을 보였던 유신이 5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또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그 전의 모습이라고 했죠. 자, 이 종목도 사실 최근에 얼마에서 17,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어요? 4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공략하지 못했어요. 자, 올라갔다가 여기서 공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시점에서 상승 후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을 때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실질적으로 공략하는 포지션을 저희가 어딜 통해서 방송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유신. 그리고 나서 지금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저희가 꾸준히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리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방송이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언급을 드렸던 교육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히든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또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잠시 뒤에 드릴 히든 종목군들까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나하나씩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함께 움직이는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로 선별을 해서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내가 힘들었던 과정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나의 실력도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한번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교육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자, 스코넥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아쉽죠. 왜? 일주일 전만 해도 좋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좋았어요. 자, 저가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들을 형성해 주는 모습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한번 내심 기대했습니다. 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얼마까지 움직였으니까? 2만 원대까지 움직였고 만 원대이기 때문에 100%까지도 우리가 한번 욕심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자,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저희가 공략을 해서 50%, 100%그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던 그러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저희가 또다시 눌렸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서 미래 나노텍이라든지 그리고 뭐 태명에너지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어땠습니까? 짧은 시간 안에 20%, 30% 올라갔어요.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눌릴 수 있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은 또다시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졌어요. 이번 주에.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근데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공략할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라고. 물론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돼요.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수익 구간을 바라보면 최소한 1차, 2차로 보면은 50%, 100%도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경험해 보시면서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100%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30%, 50%까지도 올라와 봤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게 됨으로써 내가 오늘부터라도 이 종목을 또 유심히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군들 오늘부터 당장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만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AS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지 힌트 한번 들어보러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든든한 박영근 대표의 이 상승 종목 리뷰까지 듣고 왔습니다.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상승 종목 찾는 안목까지 배워보시죠.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지금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 숨어있는 히든 종목들 박영근 대표가 명탐정처럼 꾹꾹 찾아주십니다. 오늘도 박영근 대표 여러분을 위해서 3가지 히든 종목 준비하셨는데요. 하지만 종목명은 방송 중에 공개하지 않고요. 방송이 모두 끝난 후에 오직 박영근 대표의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퀴즈 드릴게요. 이 8월 코스닥에 입성한 IT 기업이고요. 7글자의 2차전지 부품주입니다. 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 확보하면서 승승장구했었던 바로 그 종목인데요. 제가 대표님 불러서 음성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제가 음성어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대표님도 맞춰보시죠. H. 어떤 걸 같아요, 대표님? 감기 걸렸습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네, 7글자의 이 2차 전지 부품주 대표님께 추가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차트 움직임 먼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전에도 간단하게 힌트를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종목이에요. 사실 최근에 지수가 조금 크게 눌림 형성이 연출이 되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2차 전지가 살아나야 지수가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번 저는 외치잖아요. 자,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섹터가 뭐라고 있어요? 2차 전지라는 얘기를 드릴 만큼 여전히 저는 지금도 2차 전지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상장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자,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상장 초기에는 어때요? 단기적인 상승폭이 연출되었지만은 최고점 24,000원을 찍은 이후에 얼마까지?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쉽죠. 특히나 지금 차트상에서 꾸준히 21선의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러한 포지션들이 안타깝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될 자리가 왔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지수 자체가 눌렸던 포지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소위 말해서 최저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주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연출됐지만 자, 지수도 최저가 기록할 만큼의 흐름들이 연출이 된 만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한번 살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10,000원대 미만에 있는 종목이지만 얼마까지? 자,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24,000원입니다. 무려 14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도 간단하게 힌트를 드렸지만은 자, 몇 글자짜리냐? 7글자짜리의 종목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영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따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바로 4개의 알파벳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이 영어 알파벳에 대한 힌트를 아까 드렸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사실 무슨 종목인지 모르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끝나고 저희가 오늘의 히든 종목군들 다 정리해서 드리니까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군들 역시나 오늘도 또 장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하실 분들은 어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입장하시는 방법 우리 김전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볼게요. 네,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요즘 위축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말씀처럼 이 종목 이번 주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여러분,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히든 종목 퀴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히든 종목 상승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갈 텐데요. 대표님 불러볼게요. 대표님. 네. 네, 대표님.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SCI 평가 정보와 조일 알미늄이 이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바로 그 다음 날 이 곧바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좀 상승 종목 더 자세하게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를 드리는 건 한 가지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어느 자리에서 공략을 할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 이번 주의 흐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녹록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는 시점이 상당히 많았고요. 당연히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많았어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SCI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러한 조일 알미늄 같은 종목군들은 왜 공략을 했을까요? 중요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드렸던 SCI 평가 정보도 사실 최근에 지수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되었어요. 특히나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던 건 실질적으로 이때요. 장대 음봉. 결국에는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되었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략을 했다라는 거고 왜 이 종목군들을 이 시점에서 공략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 기준으로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특히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과대 낙폭이 형성된 종목군들을 오히려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어디에다가 노란톡방에다가 지난 12일 날 드렸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그때 기준으로 어떻게 됐어요? 꼬꾸라졌죠. 바로 이때 꼬꾸라졌다고. 자, 근데 이 기업은 어때요? 버텨내주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처음부터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한다면 지난주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또다시 떨어지는 종목군들도 역시나 공략을 하게 되었을 때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가 연출이 된다고요? 나의 계좌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종목군들 다 어디를 통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다 얘기 드린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찾아뵙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른 시간대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힌트를 꾸준히 드려요. 그리고
이 힌트를 꾸준히 들으실 수 있는 방송을 못 보신다면 이 노란톡방에 계시면 저희가 매일 이렇게 방송 끝나고 혹은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뭐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결국에는 올라가 주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흐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이 종목군들도 공통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낸다는 거. 그리고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 눌렸기 때문에 공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 항상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자, 단순하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종목을 본다라고 쳐봅시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혹은 이럴 때 공략을 하실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공략을 해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차피 내가 공략을 할 거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차라리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공략을 했다면 수익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매번 얘기를 드려요.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이 들면 1원이라도 싸게 혹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무엇과 만나는 시점, 5일선과 만나는 시점에 공략을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매번 드려요. 만약에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 얻어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렸겠죠. 그리고 그러한 분들도 실질적으로 지난주 물론 금요일장이 좋았지만은 금요일장 제외하고도 어떠한 부분들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군들 저희가 다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가 다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종목을 저희가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사골주처럼 계속 우려먹는 것처럼 미래 나노텍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유신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흥하해운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보시면 좋은 결과 만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군들을 스스로 발굴해내서 스스로 수익 낼 자신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발굴해 드리는 종목으로 한번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입장하시는 방법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힌트 한번 들어보려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해결사 박영근 대표의 상승 종목 리뷰 듣고 왔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요, 이 전일 과대 낙폭주 중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데요. 요즘처럼 지수도, 업종도, 종목도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혼자서 버텨내시기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땐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은 물론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까지 다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시면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란톡 참여 방법 보고 나서 또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종목 발굴 대표 방송 풍문으로 들었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 퀴즈 드릴게요. 대표님 불러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은 국내 여행 좋아하시나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여행을 뭐 굳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싫어하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여유가 안 돼서 못 가는 거고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좋아하죠. 대표님은 항상 주식 생각뿐이신지 알았는데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대표님 국내 여행하면 이 세 글자 이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네. 바로 강원도요. 네, 저는 제주도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제주도도 네네네. 세 글자인데 저는 강원도가 참 가까워서 서울과 가까워서 좋던데 이 종목명에 강원도 군이 있고요. 또 네 글자의 공작 기계 관련 종목인데요. 대표님 어떤 종목인지
좀 힌트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추가적으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뭐가 되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2,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갔습니다. 무려 최소한 200%가 넘게 급등을 보였고 8,000원에서 다시 얼마까지? 4,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8,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자,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다시 또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좋지 못했던 시점에서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조금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상대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또 주춤한다면 다시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소위 말하는 유통주들이 관심을 다시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4글자짜리 이 종목을 가지고 와 봤어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앞에 두 글자는 강원도 어느 군에 속해 있는 그 국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도시의 이름명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 기업의 업종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두 글자와 뒤에 두 글자가 만나게 되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물론 이 기업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교육을 시켜드리면서도 얘기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 이 기업도 전체적인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공략을 못했어요. 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공략을 또 못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이만큼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갔겠죠. 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또 눌렸던 시점에서 공략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는 생각을 조금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매번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단발성이지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수급은 결국에는 현재 시장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여전히 소위 말하는 지수가 바닥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종목군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기업 이번 주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움직이지 않으면 말 그대로요. 손절가는 짧게 잡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포지션들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계속해서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번 한 주 어떻게 될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예상을 했었을 때는 최소한 지난주, 지지난주보다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쉽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버텨내셨기 때문에 금요일장을 우리가 기분 좋게 마감할 수가 있었고 또 새로운 월요일장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남은 연말까지 소위 말해가지고 쉬는 장은 없어요. 10월, 11월, 12월 이제 풀로 계속해서 월화수목금 주 5일 꾸준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 수급이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는지 이것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상승 흐름들을 연출해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발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략을 하시기가 다소 부족하시다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 번째 시든 종목까지 들어볼 수 있으면은 저희가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못 듣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노란 톡방에서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방송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입장하시면 되는지 우리 김기현 아나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4글자의 이 공작기계 관련 종목 여러분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004 찍고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아쉽게 마지막 히든 종목 퀴즈 드려야 되는데요. 이 코스닥 새내기주고요. 10월 초에 상한가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박영근 대표 노란톡방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지적 재산권 설계와 관련된 이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제가 항상 이 종목명 대표님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픈마인디드의 테크주를 사랑하시는 박영근 대표님, 오늘도 엣지 있게 이 종목 차트 힌트 주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이에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보였다가 떨어졌고요. 떨어졌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종목만 보고 저희랑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은 이 종목이 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최근에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공략을 해드렸던 자리가 어딜까요? 이날입니다. 이날. 자, 그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자, 사실 신규 상장이 됐지만 저점권을 갱신해준 이후에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다시 눌렸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때랑 유사한 저점권이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히든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2주 전에도 한번 공략을 했었고 수익을 챙겨 드렸다가 다시 또 공략할 자리가 만들어져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글자 수가 좀 많아요. 9글자입니다. 자, 하지만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미 한번 나왔던 종목이니까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군들 안타깝지만 방송 중에서 더 얘기를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역시나 오늘 저희가 교육해드렸던 종목군들, 저희가 언급해드렸던 히든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역시나 어떻게 입장하시면 좋은지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히든 종목 제가 추가 힌트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 보유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IP 설계하고 있는 개발 업체고요. 제가 코스닥 새내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엣지 있게 여러분이 정답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히든 종목 퀴즈와 또 힌트까지 다 듣고 왔는데요. 정답은 노란톡방에서 방송이 모두 끝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 방송 끝나면 이 QR코드 다시는 스캔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그대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입력란에 1004, 1004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박용근 대표님과 함께 이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중에 못다 했던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이렇게 소중한 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주도 힘내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